복소수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교재 복소수 단원인데 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야 뭐 복소수 하면서 수책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뭐 허수 단위에 대한 이해 이런 거는 사칙연산까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래서 사실 따로 뭐 구체적으로 다시 그 깊숙한 개념부터 끌어올 생각은 없는데 다만 14쪽 가면 여긴 좀 꼼꼼하게 해야 돼요. 개념 7번 켤레복소수의 성질입니다. 개념 7번 켤레복소수의 성질. 근데 이게 왜 13쪽이죠? 아 주교재지? 양이 그렇게 없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켤레복소수 성질 거기 별표 쳐놓으시고 같이 좀 꼼꼼하게 여기서 되게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고난도 문항에서도 쓰이는 발상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선택지원 얘는 그냥 당연한 얘기지. 어떤 복소수가 있어. 어떤 복소수 켤레복소수가 있는데 걔한테 켤레를 씌우면 당연히 부호가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Z1 더하기 Z1의 바랑 또 Z1이랑 Z1의 바가 있어요. 얘들아.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Z1은 항상 A 더하기 BI라는 모양이잖아.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를 하면 당연히 실수 부분만 남으니까 실수일 거예요. 곱해도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실수가 나오겠죠.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이나 OX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옳은 것 고르시오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이 진짜 중요해요. 3번. 얘가 진짜 중요해요. 3번 별표예요. 3번. 이 왜 별표냐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은 아니고 이것 때문에요. 즉 고난도 문항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복소수가 실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걔한테 켤레를 씌워도 켤레 씌우기 전과 똑같은 값을 가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새로 만들어서 많이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바로 켤레를 씌운 거랑 켤레를 안 씌운 거랑 둘이 똑같아요 라고 많이 풀어. 이거 이따가 내가 문제 준비했어.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상 꼼꼼하게 잘 가져가시고 그러면 요거랑 다른 상황이 4번이에요. 4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4번에서는 요번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더하면 0이다에 대한 상황인 거야. 그러면 Z1은 0이거나 순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Z1이 순허수다라는 걸 보면 이렇게 Z1 더하기 Z1의 바가 0이에요 라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고난도 문항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게 쓰이는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지 않아. 이걸 몰라도 문제는 풀어요. 근데 속도가 되게 많이 차이 나요. 이거를 모르고 풀면 여러분들은 Z를 A 더하기 BI라 가정해서 증명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알면 A 더하기 BI라 가정 안 하고 그냥 관계식으로 정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선택 동그라미 5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이야기. 요 성질들은 당연한 얘기죠. 켤레복소수는 마음껏 합칠 수도 찢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켤레를 취하고 더하고 빼는 거나 더하고 뺀 뒤에 켤레를 취하는 거나 그리고 곱하고 켤레를 취하나 켤레를 취해서 곱하나 이런 거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이어지는 이쪽 페이지 첫 페이지 15쪽 문제들은 너무 무난한데 한번 요 12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6번 문제. 126번 풀어보면 되겠네. 이게 이제 그런 거야.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래.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성질 쓰라는 거야. 여러분한테. 이거 3번.
이거 쓰라는 거 얘들아 이거. 요렇게 문제 풀으라는 겁니다. 이게. 즉 얘가 이미 실수라며. 그럼 이거 전체에다가 켤레를 씌워도 실수일 거 아니야. 즉 예를 들어 7이야. 7의 켤레 복소수 역시 7일 거 아니야. 부호가 바뀔 허수 부분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야. 그러면 얘한테 전체의 켤레를 씌워도 똑같아. 둘이.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했던 또 저기 뭐야 5번부터 7번에 이어지는 성질, 즉 켤레 복소수는 각각 찢을 수 있다. 이렇게. 즉 얘랑 똑같네. 얘랑 똑같네요. 이렇게 지금. 요거 풀면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풀면 z에서 z바를 뺀 게 z바분의 1에서 z분의 1을 뺀 거랑 똑같아요 라는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거 정리해볼까요? 요거 정리해볼까? 이거 정리하면 z 곱하기 z바분의 z 빼기 z바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식이랑 둘이 똑같으니까 z바는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쵸? 끝! 문제에서 z바 그거라며 1.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면 빠른데 이게 아니라 몰라도 풀 수 있다 했잖아. 모르면 어떻게 풀겠어? 허수 z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니까 z를 a 더하기 bi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i 더하기 a 더하기 bi분의 1이 실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위아래에다가 a-bi를 곱하는 실수화를 해서 진짜 더했을 때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됩니다 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겠지. 그치? 그러면 문자가 너무 많아. 계산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거 그러니까 계산 과정 별다른 거 없이 z바가 바로 그냥 결과값이 1이구나 라고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요런 거 잘 챙겨가라고 저 3번 좀 별표 쳐놓은 거예요. 문제 푸는 속도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128번이요. 128번 한번 고민해볼게요. 128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128번 정리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해보시고 지우개가 알듯 말듯 이미 푼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이게 4제곱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건가? 차근차근 해봐. 즉 얘를 이렇게 봐봐 여러분들.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면 a 더하기 i의 제곱으로 봐봐. 이렇게 4제곱을 한 번에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제곱의 제곱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야 실수가 나오는 거야? 어떤 수를 제곱해야 실수가 나오죠? 그렇지, 순허수 이거나 또는 0이라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실수.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문제에서 원하기 실수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i 제곱 자체가 순허수이거나 실수면 제곱하면 실수가 나오겠죠. 이제 문제가 바뀐 거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이 상황을 해석해보니까 a 더하기 i의 완전 제곱이
순허수이거나 실수구나 라고 문제가 바뀌니까 계산하면 계산해보면 a제곱 빼기 1에 더하기 2ai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식 자체가 순호수가 되려면 a가 0이고요. 이식 자체가 실수가 되려면 a가 이게 왜 0이죠? 미안. 여기서 순호수가 되려면 a가 풀마일이구나. 여기서 a가 0이죠. 이렇게. 그래서 a가 풀마일 0.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이렇게. 괜찮나요? 저 지금 좀 까다로운 거 위주로 얘기하면서 개념 정리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이어지는 내용들은 쭉 그냥 너네 사칙연산 할 줄 아니? 라는 문제들이 쫙 이어지다가 134번으로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134번. 쭉 그냥 복수 사칙연산 할 줄 아니? 하다가 134번으로 가봅시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134번.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단순한 풀이는 진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접근 방법은 약속을 하자라고 이제 내가 이 문제 갖고 온 거지.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이런 걸 보면 뭘 할까? 얘가 어디서 왔느냐를 찾으러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복수수 단원 자체가 2차 방정식 전에 배우잖아, 그치? 2차 방정식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복수수를 먼저 배우고 2차 방정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없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그러니까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x값 중 하나 준 얘가 허근 중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뭘까로 가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왔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2차 방정식 하기 전이라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겠죠. 말한 대로 양변을 2배를 하고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2x 더하기 1이 루트 3i. 그럼 양변 제곱해서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즉,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얘인 거죠. 그렇죠? 얘는 여기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1번에서 바로 정답이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바라볼 땐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일단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을 가지고 얘의 차수들을 내려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즉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양변에 x를 곱한 거라 이해해서 마이너스 x. 그러면 이 식의 결과값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4x 빼기 1이죠. 그래서 그냥 4x 빼기 1값 구하려면 어쩔 수 없어. 저거 진짜 4배 해서 마이너스 1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법 하나. 그리고
고난도 문항에선 이것보다 차수가 더 큰 걸 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구가 이거랑 얘가 예를 들어 3차가 아니라 막 4차, 5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하면 우리는 뭘 하죠? 이식을 채로 나누는 방법이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차수 낮추기.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나누기.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5x 빼기 1을 실제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몫은 x가 되고 나머지가 더하기 4x 빼기 1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왜 나눈다는 선택을 한 걸까? 왜 나눈다는 선택을 한 걸까요? 왜? 그렇지, 0이니까. 우리 요식 세우면 한 분씩과 나머지 더하기다는 습관처럼 어딜 0으로 만들었어? 여기를 습관처럼 0으로 만들었죠. 그쵸? 그니까 이미 문제에서 0이라며. 그러니까 이미 0인 i로 나눠 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여기는 의미가 없어졌잖아. 그럼 이 값은 나머지랑 값이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의 값이 0이다 하면 그 0이라는 값을 갖는 다항식으로 많이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차피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방법. 요렇게.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요게 지금 교과서 문제라서 이 정도 난이도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실제 학교 시험에 훨씬 더 어렵게 물어보겠죠. 그때도 어쨌든 핵심은 뭐다? 이런 거 만나면 얘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그럼 여기서 왔네? 는 0이니까 얘를 나눠야지 라는 이 발상은 고정입니다. 고정. 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내려갈 때 이제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을 테니까 이렇게 말고 다르게 내려가는 거 하나 뭐가 더 있어? 근각계수 관계로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혈례근까지 해서 근각계수엔 혈례근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일 테니까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식 세우는 방법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저거 찾아야 되고 저거 찾았으면 얘로 나눈다. 그래서 요거 다양한 발상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게 되겠죠. 휴. 자, 그러면 사실 또 뒤에도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냥 Z를 정말 A 더하기 BI로 가정해서 사칙 연산할 줄 아니? 라는 문제들 뿐이에요. 그래서 사칙 연산은 여러분들이 좀 할 줄 아니까 쭉 넘어가서 140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140번? 140번 한번 풀어볼까요? 140번. 뭐야? 뭐야? 그냥 뭐 발상이 없는 건가? 오메가로 먹고 있을 때 Z 더하기 Z 바 오메가 바로 끝이 깜짝이야. 뭐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세요가 정답인가요? 그렇죠? 정답 그래서 계산하면 48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니까 이런 문제도 뭐야? 결국에 복소수는 여러분들이 계산이 까다롭잖아. 계산일수 안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입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주어진 식을 끝까지 계산하고 나서 얘기한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복소수의 거듭제곱이네요. 허수 단위. 여기가 또 여러분들 당연히
복소수의 핵심 파트겠죠. 그래서 내가 2교시에 모의고사 문제들도 좀 갖고 왔어요. 거듭제곱에 대해서 이걸 하려고. 그럼 그 전에 거듭제곱만큼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자, 허수 단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i가 있고 당연히 한 번 더 곱해서 i 제곱을 만들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또 한 번 하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다시 i가 나오겠죠. 원래 i 5제곱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하고 i 5제곱이 얘랑 똑같지. 이렇게 i 5제곱, 얘가 i 6제곱, i 7제곱, i 8제곱, 그리고 다시 여기가 i의 9제곱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우린 이걸 보고 항상 규칙 찾기를 하는데 복수 세계에서 규칙 찾기를 좀 더 멋있게 그 규칙을 뭐라고 불러요? 주기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얘가 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4랑 8이랑 3, 7, 2, 6 이렇게 2로 다 똑같아. 그럼 이거 주기가 몇이다라고 불러요? 주기가 4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기가 4. 그럼 주기가 4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i의 2021제곱 구해봐 라고 하면, 그래서 뭐를? 지수를 이 주기로 어떻게 해? 나누죠. 나누면 나누고 나서 뭘 봐요? 나머지를 보죠. 나머지가 몇이죠? 1이죠.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1일 때는 언제예요? 그쵸, 얘죠. 얘인 거예요. 이렇게. 즉 주기라는 i가 4라면 그 주기로 나눴을 때 같은 나머지를 내는 아이들끼리는 다 같은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은 주기는 개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아이들끼리는 다 같은 값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쉬운 i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14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i라는 i를 꽁꽁 숨겨놓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결국엔 그냥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외워지면 외우세요. 그래서 1-i분의 1 더하기 i 이런 게 나오면 실수화했을 때 i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i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i를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이제 마이너스 i 하고 마이너스 i를 세제곱하면 뭐죠? 더하기 i인가요?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더하기 i인가요? 0인가요? 정답? 맞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144번도 여러분들한테 또 1 더하기 i분의 1 빼기 i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숨겨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에는 이런 게 나오죠. 145번이요. 근데 이거 모의고사 문제인 것 같은데. 옛날 모의고사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모의고사 문제가 주기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따지게 만듭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결국에 같다라는 건 비교를 해서 똑같게 값을 내게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럴 때는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뭔가 하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맞춰준 거야. 여기는 2n이고 여기는 n인데 이때 이 2를 얘한테 좀 붙여주면 이 지수에 있는 이 숫자 2를 얘한테 좀 붙여주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지수를 주다 n으로 맞춰줄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1 더하기 i의 완전 제곱은 2i의 n제곱과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서로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걸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2의 n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2의 n제곱이 있죠. 그쵸? 그러면 i의 n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 나가면 돼요. 해석을 해서 이걸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식정리를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은 거를 계속 없애고 보니까 남는 게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네요 라고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거야. 이제 어렵지 않죠. i n제곱 언제 처음으로 n이 마이너스 1인데 2일 때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요? 6. 그 다음은요? 10. 이렇게 가겠죠? 이게 이제 100 이하에 몇 개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5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비교할 때 결국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려면. 그러면 모양을 맞추고 같은 거를 계속 없애면서 같아야 하는 게 남아요.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또 이게 나와요. 정리되신 친구들은 밑에 있는 146번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146번. 자, 146번에 보면 z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를 뭘 해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z를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해야죠. 제곱을 2분의 2i 그래서 i구나. 아 z제곱이 i네. z제곱이 i네. 그럼 끝났네. z제곱이 i. 그럼 z 4제곱은 이걸 제곱한 걸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이고. 그럼 z 6제곱은 이걸 세제곱한 걸 테니까 마이너스 i. z의 8제곱은 이걸 4제곱한 걸 테니까 1이고. z의 10제곱은 다시 돌아와서 i가 될 거야. 정답은 i겠죠. 그렇죠? 고민이 되는데. 해줄까 말까 고민이 되네. 겨울방학에 복소평면이라는 아이를 한 친구들이 있긴 하죠. 그렇죠. 하긴 했죠. 근데 적용이 돼요. 어려울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건 좀. 자, 복소평면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를 봤을 때 주기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복소평면이 보이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차함수, 거리곱도 있고 복소평면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따가 고난도 문항 풀 때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보여줄 테니까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적용해 보는데 일단 이런 거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약속합시다. 여러분들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에 주목하셔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2잖아. 그럼 제곱하세요. 그럼 뭐가 나올 겁니다. 이런 아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잖아. 문제 풀 때 많이 봤을걸? 공부할 때? 이런 아이들은 루트 안에 숫자 뭐가 있죠? 3이 있잖아. 그럼 세제곱을 하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I가 나오던가 1이 나오던가 뭐 이런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요거나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듭 제곱 한번 열심히 해보는데 요거 보면 세제곱하고 요거 보면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I든 마이너스 I든 뭔가가 나올 겁니다. 주기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줄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듭 제곱을 향해 가면 되는 거고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는 21쪽이죠. 겨울방학 때 우리가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여기 곱수술 처음 배울 때 이 음수 제곱근의 성질을 깊게 얘기해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곱수술하는 아이가 허술하는 아이가 조금 괜찮으니까 이제 얘기 좀 해볼게요. 결국에 그거야. 개념 10번 음수 제곱근의 성질 거기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음수 제곱근의 성질 거기다 별표 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야. 거기 보면 여러분들한테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온다는 되게 독특한 상황이 있대. 이때는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결과물이 저렇게 나온대. 작을 때.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이런 게 학교 시험에 실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음수 제곱근의 성질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참인가요? 여러분들한테 고작 이걸 알려줬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봐. 이건 참인가요? 참이에요. 참이에요. 저걸 알려줬는데 이런 걸 물어봐요.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세요. 얘들아 한번. A도 음수 B도 음수라고 하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때 해보시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루트 2i랑 루트 3i로 바꿔서 계산하지 않나? 그쵸? 그럼 이거는 루트 6인데 i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마이너스 튀어나와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건 어때요? 실제로 얘랑 얘 곱하면 여기 있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왔네. 그걸 정리하면 이게 되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저걸 암기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한 상황이 없는 거야. 그럼 물음표라서 찍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야. 그러면 루트 2i 곱하기 이럴 필요가 없지. 얘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야. 그래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산하는데 그럼 얘는 루트 6i네. 그럼 얘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6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냥 진짜 이거 두 개 곱한 게 그대로 안에 예쁘게 들어있고 밖에는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오네. 그렇죠? 얘는 참이에요. 그럼 이걸 매번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유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A가 음수고 B가 음수여야 이게 나오는 거고 이 음수가 아닌 나머지 상황 있죠. 예를 들어 뭐 음수, 양수, 양수 이런 거 있죠. 총 케이스 분류가 4가지 있을 거 아니야. 양, 양음, 양양 총 4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 요 음을 빼면 전부 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예외 상황이라고. 즉 저게 아닌 나머지 상황 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고
이 모든 상황 얘네일 때는 다 그냥 루트 A랑 루트 B가 곱해지면 그냥 루트 A, B예요. 오직 마마일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고 저게 유일한 예외 상황이야 라고 얘기해 준 것뿐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엔 이런 걸 마음대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괜히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저 상황 아니네 그럼 다 이거지 라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이런 관점은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얘들아.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A가 양수고 즉 분자가 0보다 크고 분모가 음수일 때는 합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상황 즉 양음 말고 나머지 상황일 땐 절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루트 B분의 A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 요 1번과 2번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등호가 다 빠져 있어. 등호가 다 빠져 있어. 근데 등호 원래 있어야 돼요. 등호 있어도 상관없어요. 생각해 보면 자 A가 0이라고 해서 A가 0이면 0은 0이 될 텐데 마이너스가 힘을 쓰나요? 안 쓰죠. 그래서 등호 붙어도 돼요. 여기도 등호 붙어도 되고요. 여기도 등호 붙어도 되는데 얘는 등호가 붙으면 안 돼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저 등호도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데리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요. 아까 저기서 풀고 왔는데 군포고 재작년 기출인가 있던데 이거였나? 이걸 만족하는 x값의 개수를 정수 x의 개수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한테 x를 그냥 정수 x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분자가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등호 무시하고 풀면 이 상황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셀 때 여러분들 누락한다고요. 등호의 상황을. 그래서 등호는 항상 여러분들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머릿속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0이 아닌 실수 뭐 이런 게 나오면 등호를 빼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등호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잠깐 이거 적용해서 문제 몇 개 풀고